안녕하십니까. 인성 TMS 학원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대치 메가 캠퍼스 학원의 지금 대표로 있고 이제 원장 일을 하고 있는 과학 선생이고요. 원장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설명회가 조금 사실 사이즈가 좀 커요. 크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싶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한 분씩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요번 윈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런 걸 이제 좀 소개를 드릴 거고, 두 번째로 들어오시는 선생님은 이제 입시 컨설팅의 대부죠. 회사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고영거 원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현행 이제 고1이 하고 있는 입시 제도하고 지금 고3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 국어를 지금 전담하게 되신 요번 새로 오신 박세현 선생님이 또 들어오시게 되고, 그 이후에 수학쌤하고 영어쌤까지 다 4명, 5명 정도가 설명에 참여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간이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도 한 1시간 반은 적어도 걸릴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어떻게 쉬는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입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 전반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입시에 대한 어떤 뒷얘기들도 좀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안산에서 이제 못 듣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머니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윈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은 사실 학생들이 1년 동안의 공부에서 자기 목표로 온전히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겨울방학이 1월 달부터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제 8주가 예쁘게 나오고, 이 8주 안에서는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급하지 않게 꼼꼼하게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꼼꼼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어머니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나가버리면 그때 그 선행한 어떤 기준 때문에 다음 공부가 깊이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첫 공부는 좀 꼼꼼하게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겨울방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 여기는 지금 중학생 학부모님도 있을 거고,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실 거고,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공부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학생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중학생 때 공부 잘했던 학생들 중에 한 60% 이상이 그냥 그런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뭘로 결정되냐 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성실함이 있으면 돼요. 성실함이.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나 배우면 거기서 1대1 대응해서 바로 이제 시험 문제에 답이 도출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이제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가 아니고, 그냥 외운다가 아니고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고력을 가져야 되는 진짜 공부다 라고 하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걸로 결론이 도출되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리를 써서 여러 가지 좌표 포인트를 성공적으로 찾아가고 결국 이제 결론까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 과학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이과적 공부는 이 사고력이 정말 중요해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들을 그거 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사고력을 자기 거로 만들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되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력을 쓰기 시작한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뭐 어떤 한 단계로 올라갔다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됐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학원이 원래 입시 학원이라서 고등부 중심의 학원이었는데, 고등부만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도 같이 이제 키워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수학반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이제 학년이 낮은 게 이제 초5입니다. 초5 학생한테 고생을 시키고 있어요. 사고력으로. 그때 학생들은 되게 인스턴트거든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틀리거나 맞거나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별 반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고생을 시키면서 그걸 아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보통 이제 특히 초중등 학원들이 수업하는 어떤 방법이나 그 교재들을 봤을 때 제가 되게 안타깝거나 놀라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들은 애기들 공부하는 교재에 막 탭스나 뭐 이런 토익, 토플에 나와야 되는 단어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영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키워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단계에 맞게 거기서 이제 선행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심화. 그러니까 사고력을 만들어내는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부터 다르고요. 거기 이제 월급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건 아마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학생들도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중학생들은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대로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에 혹시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다고 하면 사고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겨울방학에는 저희 학원에서 하는 수학과 과학 수업, 특히 수학과 과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목표에 딱 부합하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수업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교하는 건데, 방금 제가 설명했던 어떤 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일단 공부의 밀도가 훨씬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모아보면 중학교 과정보다 같은 기간에, 학습 양이나 이제 집중도가 2배에서 3배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3배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선행 예습, 앞서야 버틸 수 있는 공부, 이거 다 관심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관심이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에 왔어, 수업을 했고 갔고 숙제를 했어. 그런다고 성적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아무리 고민해봐도 어떤 숙제를 내봐도 그래서는 성적이 안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뭘 공부했고 뭐가 어려웠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계속 자기 머릿속에 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당연히 이 수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을. 선생님들 참 괜찮습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싼 선생들이고 참 괜찮은데, 그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학생들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에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학 전 겨울방학에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은 학생들이 자기 공부하는 습관이나 루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의 모든 시간에 조교가 관리 감독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 루틴이어서.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집에 갔어요. 이게 주중이든 주말이든 집에 간 다음에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30분이라도 공부해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관심의 연장이 될 거거든요. 제가 그 학생이 그 30분 1시간은 집에서 하는 공부, 뭐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하는 30분 1시간 공부는 분명히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걸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어려웠던 거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학습 루틴 형성하는 데 의미가 있고, 당연히 이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3월달 들어갈 때 자신감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꼭 지금 예비 고1이 아니더라도 예비 고2든 예비 고3이든 이거 중요하겠죠. 첫 시험.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한 기준이 되겠죠. 그때 시험 쳐서 이제 나오는 결과가 기준이 되고 그거를 적어도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험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겨울방학은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시기별 학습법인데 한번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과 이제 영어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건 이제 수학으로서 그러니까 좀 선행할 수 있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선행이 지금 부족한 거의 없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이 수업에서 공통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그 안내를 하는 방법이 다를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행하는 학생들은 그 선행하는 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 고1이다라고 하면 공수2 또는 대수까지도 손댈 수 있거든요. 대수가 이제 2학년 때 처음 배우는 그러니까 그 이전 개정 전에 교과로는 수학 1인데요. 수학 1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까지도 이렇게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절대 여름방학에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에 학생 수준별로 이렇게 이제 학습법을 좀 나눠서 지금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성취도에 따라서 나눠서 지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윈터스쿨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소개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이 학원의 원장을 맡으면서 자신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동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동료들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주변에 유명한 학원들의 원장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치동에서 어떤 수업을 해봤다 이런 선생님하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새로 오신 고3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 수업 빼고는 다 대치동 수업이에요. 모든 수업이 다 대치동 수업이에요. 대치동이 지금 어떠냐 하면 뭐 대규모 수업은 잘 안 되고 근데 저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중규모 수업을 계속 유지해 가는 선생님이거든요. 여러 수업을. 그러니까 되게 예민해요. 그 수업이. 약간이라도 루즈해도 안 되고 되게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어머니들도 수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유지하고 계시고 희문고 학생들도 다 휘어잡고 계신 그런 선생님이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고의 내신을 도와주셨거든요. 결과가 아직 안 나오는데 지금 시험 치고 있는 중인데 양지고 고장고 학생들, 성안고 학생들 아마 결과 잘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 쌤이 사실 이제 내신을 하는 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신 할 수 있죠. 근데 수능 전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3 수업은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죠. 대치동에서 하던 에너지 그대로만 쏟아주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수업을 하실 거고 학생들이 이제 분명히 잘 견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치동 대표 강사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어떤 적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 거기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학원에 비교를 좀 꼭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 예약 특전에 보면 요번 윈터에 들어오시게 되면 최고급 관리형 독서 고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가 최고급 이거 아닙니다. 학생이 앉는 의자하고 학생이 공부하는 책상이 그 어떤 스터디 카페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억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거든요. 학생들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는 여자 선생님이지만 매우 엄격한 선생님이 이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 태도와 학습 관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관리가 되는 윈터스쿨이다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소개 드리는 이유가 오전에 10시에 학생이 온다고 하면 그 시간부터 밤 10시 갈 때까지 밥 먹으러 나가는 시간 빼고는 그 모든 시간과 노력, 뭐 태도 이런 것들 다 관리하는 그 윈터스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습 태도, 공부 습관, 진로 탐색 등에 대해서
상주하고 있는 제가 계속 이제 학생들하고 의논하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치동 지자체 컨설팅 프로그램 대표님이 이제 그 컨설팅도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윈터 때 학생들이 한번 어떤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좀 계실 거예요. 그럼 그 학부모님들은 학생에게 그 컨설팅 선생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 요렇게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컨설팅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근데 지금 저하고 아주 친한 그 존경하는 대표님이 와주셔서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이거 그 1월달 초에 하고 2월달 말이 두 번 컨설팅 하는데 총 합쳐서 이제 컨설팅 비용은 10만 원만 이렇게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도 있고 당연히 이제 윈터에 들어온 학생들에 한해서만 이제 이렇게 할인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국영수 패키지 파격 할인 혜택, 이거는 이제 신규생으로 들어왔을 때 또는 이제 안 하던 과목을 했을 때 이렇게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데스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가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신규생 또는 재원생이 신규 과목을 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실물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걸 드릴 테니까 가시기 전에 꼭 받아가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윈터 프로그램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관리형이고 강사진 진짜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거 소개 드리는 거고요. 예, 컨텐츠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만들어냈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3층에 있습니다. 그 정독실, 자기주도 학습실이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실제 저희 학원 이름이 대치 메가 캠퍼스지 않습니까? 이게 대치라는 말을 그냥 따온 게 아니고 대치 메가 캠퍼스라고 네이버 지도에 검색해 보시면 대치의 1관, 2관하고 압구정의 1관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표가 저희 학원의 고3 수업을 하고 계시는 한지호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대1로 학생들 코칭하는 시스템하고 컨텐츠를 제가 다 무료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 정보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번 겨울부터는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케줄러라고 하든지 뭐 학생들이 이제 관리하는 어떤 상담 뭐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방법으로 정독실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이제 선생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저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농대로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로 이제 자연과학대 자연과학부로 합격을 하고 장학금 받았습니다. 입학할 때 30몇만 원 받았어요. 그때 등록금이 90몇만 원이었거든요. 예, 쌌죠. 예, 그랬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갈 때 거기서 또 3.2대1 뭐 요 정도 경쟁해서 이제 인기가 많은 과였어요, 생명과학이. 그래서 또 경쟁을 해서 이제 생명과학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졸업을 했고요. 지금 뭐 제 이력이나 경력을 얘기하자면 주로 이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이제 대치동에서도 수업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직업 강사로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 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들어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2007년, 8년 그 구간인데, 그때 이제 저희 선배한테 소개를 받은 학원에 가서 뭘 했냐면, 이과 통합 논술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학과 과학이 모든 과목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학교 쌤들이 이걸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하는 쌤이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까지 계속 따뜻하게 공부를 하고 있던 제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아주 합격자 수가 많을 때는, 이거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합격자 수가 많을 때는 이과 쪽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 쪽만 서울대 연고대에서 70명 정도 한 학원에서 그 정도까지도 만들어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만들었냐면,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적인 컨설팅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제가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입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설명을 못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학생들 밀도 있게 보던 7, 8년 이후에는 이 학생이 특성이나 뭐 이런 거, 특성은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거 해서 이제 어떤 학교에 어떤 과가 더 적합하겠다, 이런 추천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학생들은 3학년 때 특히 이제 원서 쓰는데 저도 많이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만드는데 쌤한테 부탁하라는 말을 좀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부탁을 잘 못해요. 뻔뻔해야지 할 수 있더라고요. 몇 명은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탐구 활동 이런 거 하는데 주제를 못 정하고 뭐 이러는 경우 많거든요. 저한테 주제 한 1000개 정도는 있어요. 지금 이미 했던 것도 있고 좀 각색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모든 걸 제가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근데 제가 도와줄 수는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중심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수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그 학년에서 조금 아직은 준비가 너무 덜 됐거나 또는 이 평균에 비해서 너무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은 따로 제가 수학도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분 좀 잘 봐주세요. 유명해지실 분입니다. 아마도 내신 영어의 한성희 쌤인데 우리 학원에서 한 6년, 7년 정도 이제 수업을 하셨어요. 오래 하셨죠? 그 정도 한 걸 아는데 원래도 내신을 잘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좀 자랑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성적들이 학생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내신 성적들이. 예를 들어 보면 양지고에 몇 명밖에 없었는데 그 양지고에 학생들이 몇 명밖에 없었는데 이 쌤 수업 듣고 특히 양지고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3.5에서 평균이 1.5까지 올랐습니다. 바로 올랐습니다. 반 학기 만에 바로 올랐거든요. 고장고는 큰 반이 있었어요. 큰 반이 있었는데 이미 고장고 반은 좀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미 평균이 한 3, 4 요 사이였는데 한 2 조금 안쪽까지도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가요, 전체가. 물론 이제 그때 제일 많을 때 한 15명 정도 고장고 반이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 올랐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는 이제 정체기에 있는 학생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시험이 3번, 4번 이렇게 1년에 거쳐가면서는 안 오른 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특히 주변 학교. 근데 이 주변 학교만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 영어 내신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밖에 좀 시끄러운데 그런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아마도 잘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직속 선배인데요. 대학교 선배인데 장근홍 선생은 지금 현장 수업은 안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재반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좀 어렵다고 느끼는데 이제 공부가 다 돼 있는 학생이 뭐 좀 더 할 거 없을까 할 때는 이 쌤이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집중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계속 저희 학원에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을 안 해도 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수능 국어, 수능 수학, 수능 영어, 이 고3 수업들을 담당하시는 대표 강사들입니다. 이분, 한재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대성학원의 제일 높은 학원이 강남 대성학원인데, 그 강남 대성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의로 1등을 했던 선생님입니다. 오랫동안 1등을 했던 선생님. 그 다음에 이분은 이투스 청설학원의 가장 높은 학원이 이제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하이퍼 학원인데 거기서 1등 한 쌤이에요. 영어로 1등 한 쌤이고 오랫동안 1등 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강의를 많이 하시던 분이고 요번에 새로 모신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치동 토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치동에서만 거의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수업이 대치동 수업이고 제가 소개를 받아서 이제 여기 좀 부탁을 드려서 올해부터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학원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겠지만은 그냥 잘 가르치는 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수능을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이제 시간 없어서 수능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힘들거나 뭐 이런 동네 선생님이 아니고 수능 1년 한 해 한 해의 모든 경험을 다 에너지를 쌓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려면 보통 이제 멀리 가야 되거든요. 가까이 가봤자 평촌이고 아니면 목동, 대치동인데 여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근거가 명확합니다. 이 두 분은 저와 같이 이 법인 회사의 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산에 좀 수업 좀
해달라고 오라고 하면 아마 안 왔겠죠. 그죠? 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왔을 수도 있는데 충실히 할 겁니다. 그 한지호 선생님 올해 그 3월부터는 이제 수능 기준 수학 수업을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더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밀도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박세현 선생님 소개를 드렸고요. 이분은 지금 저희 학원의 내신 대표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홍승열 쌤. 그리고 그 아까 앞에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에 보면 밑에 요런 강의 평가 같은 거 이런 거 달려 있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비교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강의 평가가 뭐 예를 들어 이 쌤에 수백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강의 평가도 넣었습니다. 자, 예, 그다음에 이제 윈터 특강 시간표. 수학과 이제 국영과 윈터 특강 시간표가 있거든요. 요거 따로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칼라로 프린트해서 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데스크 선생님이나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수학에서 이제 뭔가 목표가 있다면 한 샘플을 말씀드리자면 예비 고2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예비 고2 학생은 뭘 해야 되냐면 2학년 때 공부해야 될 걸 당연히 해야 되겠죠. 대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계정 미적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수원수투, 그러니까 2학년 때 하는 과정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의욕이 있고 욕심이 있는 학생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3 학통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주말에 그 수능 수학이 있거든요. 수능 수학이 일요일에 저녁에 있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와서 이제 클리닉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 수업까지 이제 포함해서 최대 3개, 4개까지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추가되는 수업에 대해서는 할인을 원래 고정으로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고 이제 국영과는 이제 주로 수학이 월수금에 있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에 고1, 2 하고 중등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업이 배치가 될 거고요. 이 중등의 영어하고 국어는 이제 무학년 수업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학생 때 내신 성적이 필요한가요? 자사고 갈 거 아니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맞겠죠. 겨울방학에. 그래서 이 무학년 수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어하고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와 모의고사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모의고사는 또 평가원을 기반으로 하겠죠. 결국은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각각의 그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르치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 수업 안에서 학생들 수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 수업이 있고 학생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나가는 어떤 공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학년, 2학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 학년에 맞는 그런 기초 수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은 이렇게 국영수에 밀려서 토요일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강의형 수업이 있고요. 지금 고3 예비 고3 학생 부모님들이 계실 건데, 예비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2학년 거거든요. 예비 고3 과학이 원래 없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이제 좀 만들었어요. 어떤 방법을 만들었냐면 요즘에 대치동에서 한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게 뭐냐면 수학 수업을 로테이션 수업이라고 해서 1대1로 대응해주는 수업이 있어요. 한 공간에 이제 3, 4, 5명 학생이 들어가 있고 한 명씩 하면 선생님이 따로따로 봐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학생마다 성취도가 다르고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수업으로 지금 그 학생이 필요한 거를 따로따로 매주 이렇게 그 자료를 주고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 내신 대비하는 수업은 이쪽에 토요일에 배치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료는 다음과 같고요. 뭐 할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이제 결제하실 때 뭔가 저희들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고
잠시만요. 아, 그 자료요? 이게요, 어렵네요.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거야. 네, 그러고 여기 보시면 그 방금 자료 뒤에 보면 28학년 대입 개편 안내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뭐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예비 고2 그 아래쪽의 학년 학생들 어머니께서는 요거 내용 보시고 요걸 지금 따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보시고 다음에 저하고 상담하실 때나 필요할 때 한번 그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뭐 정보는 뭐 거의 믿어도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이제 그냥 겨울 방학 때부터 수능에 나오는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 통합사회도 어느 정도는 같이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5등급제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내신 2등급을 받으면 상위권 학교는 거의 뭐 물 건너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좀 쌓아 나가는 자료가 만들어진 게 몇 개 있는데 2등급 몇 개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다 쌓아 나가 보면.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 2등급 몇 개 생겼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일은 아니다. 그거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쪽 내용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은 그 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제 이걸 점수로 평가할 때는 수학이 조금이라도 중요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또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기 컨설팅 대표님이 오셔서 이제 입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여기 좀 오십시오. 이거 안 쓰고요. 아니, 너무 이거만 요걸 하시면 되고. 맨 앞에 있게. 예, 맨 앞에 있게. 요걸로 하시면 돼요. 요걸로. 아까 맨 앞에 5등급제. 이건데. 여기 있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네. 저는 저쪽 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쓰겠어. 마이크 안 쓸게요. 목소리 좀 어제 들리시죠?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안 차기 때문에 우리 이게 또 설명회가 저는 이제 좀 하시겠습니다. 뭐요? 마이크. 네. 마이크 드릴게요. 됐습니다. 네. 저는 설명회를 지금까지 한 5,000번 이상 한 것 같아. 저는 97년부터 그 대치동의 그 미래탐구학원이라고 한때가 아니고 지금도 최고의 학원이에요. 최고의 학원인데 거기서 이제 입시 총괄을 오래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입시 학원을 한 것도 거의 20년 이상 입시 학원을 했어요. 그 대치동, 분당, 평촌, 영통, 동탄에서. 그래서 뭐 올해도 정말 아이들의 꿈을 이뤄준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천사 같은 사람. 근데 제가 오늘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린 거는 한 5,000번 설명했는데 오늘 설명이 참 어려운 것 같아. 왜냐? 학년이 지금 초6부터 고2까지 있는 거야. 와, 이런 설명회는 거의 구청장의 압력에 의해서 구청에 가서 할 때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한테 일단 좀 임팩트 있는 말만 몇 개 딱딱딱딱 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왜냐면 지금 피부색들 보면 알거든요. 학년을 알아요.
예, 지금 중1 어머니들은 피부가 막 반짝반짝해. 근데 고2로 갈수록 김이 끼죠. 그죠? 고1, 2 되면 김이 껴. 근데 그거 이제 우리 안산 지역도 사실은 우리가 교육의 뭐 특구라고 하는 뭐 대치를 이야기하면 거기서 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키로수만큼 마음도 멀어지고 점수도 멀어지고 정신 다 멀어져요. 그게.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그 안산 지역 어머니들은 참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고3 딱 되면 마음을 비워요. 그럼 피부가 다시 살아나. 막 무슨 시술한 것처럼.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 나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윈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윈터, 이거는 입시 전략에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끝난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지금 이제 뭐예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한참 지금 담금질하는 그 시기잖아요. 똑같아요. 입시도. 우리 근데 안산이나 이런 쪽이 왜 그러면 저 중심부에 있는 친구들하고 입시 경쟁에서 왜 안 되느냐? 물론 사교육 환경의 차이도 있어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굉장히 불공정한 시험입니다. 저 맨날 가슴 아파요. 올해도 죄 지은 것 같아. 왜? 이건 그런 이유가 있어.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일단 입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마인드 세팅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산, 저 평촌에서도 학원 오래 했어요. 학원가에서. 근데 거기서는 제가 운영하던 학원은 외고 중심 학원이다. 뭐 안산에서 동산고 아이들 한 60명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들은 고1 때부터 입시 전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근데 일반고 안산에 여기 보면은 입시 전략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어머 대학 어떻게 가야지? 우리 애가 내신은 얼마인데 얼마니까 어느 정도 가겠지.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님들이 의대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스카이 정도 가려면요. 입시의 변화. 입시의 변화는 늘 있습니다. 근데 입시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입시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입시 전략을 세우는 첫 단추를 끼는 지금 또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요거 하나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지금 고1 어머니, 현재 고1, 중3. 지금 고1, 중3은 가장 험난한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이 무슨 원죄가 있는지 고난의 십자가를 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시행됐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사실 입시와 교육과정이 이 디커플링 되면 안 돼요. 근데 심하게 지금 언밸런스가 되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이 제도하고도 지금 호환이 잘 안 되는 입시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게 수능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왜 지금 고1, 중3 아이들이 지금 중2 아이들하고 완전히 이게 다 다른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안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이 입시 제도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인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어떤 정권이든 처음에 경제부터 잡겠다 합니다. 근데 다 실패해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가 있는지 다 실패해. 그 다음엔 정치개혁 실패합니다. 그래서 반환점을 돌 때 뭐냐? 입시 건드려요. 사실 또 선거가 큰 선거 있으면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가장 이 감정을 자극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입시예요. 이거 둘 다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환경을 자꾸 변화시키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냥 넘어가지 못할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고1, 중3 아이들은 어정쩡한 뒤엉킨 입시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드러나면 지금 중2, 중1들은 개편안이 또 나올 겁니다. 이건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 좀 돌아가서 입시 전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대치동하고 약간 떨어진 그 서울에서도 이제 송파, 그 다음 좀 더 떨어진 뭐 그 광진구, 저 구청도 가서 컨설팅 많이 해줘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치동은 고입에 대한 컨설팅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조금 멀어질수록 난리 나요. 어느 학교 선택해야 돼요? 난리 나요. 그럼 대치동에서는 왜 고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까요? 얘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입시 전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럼 크게 이제 어느 정도 대별해 주냐. 휘문고는 선이 굵게 지금 설계를 했고, 중동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다. 경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다. 뭐 요 정도예요, 대치동은. 그럼 그냥 나는 휘문 가서 그냥 어차피 나는 의대니까 어느 학교 가든 내가 수능 뭐 올 1 찍고 좀 더 수학 같은 거 만점 맞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수준이 되려면 어느 때부터 시작해야 되면 초4, 5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는 이제 초4, 5는 좀 그러니까 중1부터 시작해 봅시다. 중1. 그 다음에 중2, 3, 고1, 고2. 여기에서 내지는 겨울방학 내지는 윈터 생각. 중1 때 어머니들이 지금 중1들은 내가 이거 하나 팁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3하고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입시가. 그럼 뭐가 바뀔 거냐?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그것이 교육을 살리고 입시는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경험했잖아요. 의대 증원 2,000명 하니까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왜냐? 가장 본질적인 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의사라고 하는 분들은 결국 아산병원에 계신 분들은 연봉 5억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디 수능 2자가 의대를 오냐? 이건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 그분들은 과로해서 나 과로사라 죽어도 돼 이거야. 얼마나 천사 같은 거. 거의 정말 신앙심 아니면 못하는 거. 그러니까 2자를 2등급을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지금 중1 아이들은 어떤 거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머님들이 이제 교육 뉴스 중에 가장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육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자문을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를 주목하냐면 교육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조직이고 협의회처럼 보이지만 사실 큰 플랜을 짜는 기반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나온 게 수능의 이원화죠. 수능의 이원화. 이 수능의 이원화란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자, 이 수능의 이원화에 지금 어떤 아이는 주목해야 된다? 중1 이하. 그럼 수능이 또 한 번 개편. 지금 중2, 중3, 뭐 중3, 중2, 고1까지는 어때? 요게 그대로 골자가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중1은 일단 수능은 개편될 거다. 그 다음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간다. 내신 5등급을 가는데 아마 급진적으로 보면 지금 중1부터, 안 그러면 지금 초5부터
보통 내신도 손볼 거예요. 내신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일제고사처럼 문제은행. 어차피 5등급제니까. 그리고 뭐 중학생들이 지금 A, B, C, D 성취도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행평가하고 탐구 활동만 관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수행평가하고 탐구 활동, 수행평가 비중이 50%거든요.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럼 이 수능 개편한 이 이원화는 뭐냐? 지금 2028학년도의 수능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고교학점제는 2022학년도 교육 과정, 어머님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돼요. 2015는 어머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뭐였죠? 문이과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70년 만에 없어졌잖아요. 문이과. 이제 우리는 문이과가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3학년 아이들 모두 나는 문과, 나는 이과 이러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2022학년도 이 개정된 이 교육과정은 7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중고 교과 과정을 바꾼다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자기의 진로에 맞춘 선택권 보장. 학생의 선택권 보장. 그래서 선택 과목들 엄청 늘어났죠. 그죠? 자, 이 선택 과목을 또 준비해야 돼요. 선택 과목을. 근데 지금 고1, 우리 안산에 고장고는 지금 과중학교고 또 과중학교가 있죠. 거기는 그냥 과중반에 들어갈까 말까. 요 정도. 대부분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미 2학년 1학기 선택 과목이 지금 다 짜여져 있어요. 12개 과목 중에 6개 선택. 9개 중에 4개 선택. 이렇게 다 짜여 있다고. 그럼 그거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돼서 이제 우리가 3학년까지 갈 때는 3학년 때는 내가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전공 분야를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돼. 그게 진로 선택이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 그죠?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빠른 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화생지 2 과목. 조금 늦은 학교는 3학년 1학기 2 과목은 다 끝내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좀 미래 자동차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얘는 고급 물리학 정도를 해야 돼. 이해되세요? 거기다 심화수학 해야 돼. 그걸 해가지고 거기는 뭐 물론 진로 선택 과목은 지필고사를 한 번밖에 안 봅니다. 대부분. 다 보고서예요. 근데 그 보고서도 아이들이 준비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수능은 다 까먹은 통합과학을 봐야 돼. 통합사회하고. 그죠? 3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부터 빠른 학교는 자사고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보죠. 미적분을 일단은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을 기초로 하고 선택 과목으로 기하 미적분을 먼저 땡겨서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 기하 미적분을 이제 고급 미적분을 선택하고 내지는 3학년 1학기 때 고급 미적분을 선택하고 심화 수학을 했어. 근데 확통까지밖에 안 나와 수능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2028학년도에 이 수능이라고 하는 개편안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잖아요. 대학의 입장에서 봐도 공통과목, 그야말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때 배운 과목으로 시험 쳐갖고 이게 재수생부터 쭉 가보는데 만점이 주르륵 나왔다. 이러면 어디가 골치 아플까요? 의대를 어떻게 뽑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시간짜리 우리가 인성 면접이 포함된 MMA 면접을 해서 우리는 뽑겠습니다. 합격자를. 아마
제2의 4.19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 5등급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5등급제에서 어머니들 아시죠? 1등급이 10%, 2등급이 누적 얼마 11%에서 34%까지예요. 그럼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게 일단은 2028학년도 입시에서도 재학생들은 수시라고 하는 기회가 여전히 클 거예요. 그럼 1등급 아이들은 보나마나 어떻게 내 교과 성적이 1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형 중에 어떤 게 제일 유리한 전형일까요? 교과 성적을 100% 보는 학업 우수 전형, 교과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 추천 전형 이거예요. 그럼 2등급들은 역시 스카이를 생각할 때도 자, 서울대학교에서 교과 성적이 서울대학교는 평가 방식이 모두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지역 균형하고 일반 전형이 다르죠. 추천 전형이 우리 2028년 지금 고1 아이들 때는 지금은 2명씩 추천하지만 4명 늘어나요. 그거는 학교에서 지금 지역 균형을 2명씩 학교장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 추천을 하는 우리나라의 일반고, 자사고 포함한 학교가 몇 개냐면 1,040개야. 고등학교가. 거기서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근데 그 2명을 어머니가 학교에 너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추천할까요? 그럼 앰뷸런스 옵니다. 학교에. 난리 나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럼 어떻게 추천하죠? 성적 2등이잖아. 그죠? 그거를 4명으로 늘리라고 하는 건 의미가 뭐예요? 10% 안에 들은 애 중에 이제 이런 거예요. 이 5등급제 내신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자, 이 교과 성취도 표기가 달라지죠. 생기부가. 지금은 교과 성취도 표기를 어떻게 해요? 과목별 원점수, 내가 받은 원점수가 표기되죠. 그죠? 그리고 과목 평균. 그 다음에 등급. 지금 9등급제 등급이죠. 그죠? 그리고 뭐가? 요거예요. 그럼 지금 2학년 아이들, 3학년 아이들, 지금 3학년 아이들은 진로 선택 과목은 절평이죠. 절대평가. 90점 넘으면 A, 80점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취도라는 거예요. 그건 성취도 표기. 근데 이 성취도 표기를 상대평가 과목도 해요. 근데 지금은 상대평가 과목에서 성취도 표기라고 하는 건 조금 단순해. 아, 우리 학교는 목표 성취도입니다. 우리 학교는 그냥 변환 점수를 표기합니다. 이건 이 차이인데 어쨌든 지금은 표준 편차를 줘요. 표준 편차는 뭐냐면 학교별로 전부 다 내신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근데 평가자들 전문가는 다 알아요. 그거를. 표준 편차는 뭐냐면 평균 그룹에서 이 아이가 어느 만큼 떨어져 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내용을 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걸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게 학업 우수성입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업 우수성은 비중이 크겠죠. 그래서 전형을 딱 볼 때 추천 전형은 전부 다 뭐예요? 교과 성적이 우선되죠. 그 교과 성적이 우선되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학업 우수성의 차이가 크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대만 하더라도 학교 추천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 학종 전형이 있어요. 그게 학업 우수 전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학업 우수 전형은 뭐냐면 추천을 받지 않아도 내가 지원하는 거야.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추천을 받으면 또 더블로 지원할 수 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추천 전형에서 추천이 난 포기해야지 계열적합형 전형이나 학업우수 전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고대는 더블이 안 돼요. 연대는 추천 전형하고 활동우수자 전형을 더블로 넣을 수 있는데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아이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설계, 이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살려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주 지혜로운 거는 내가 어느 대학, 어느 전형에 타겟팅 해야지 평가에서 유리하다. 이걸 잡고 들어가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사실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은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5등급제인데, 1등급 아니야. 나는 그냥 끝났네. 나 정시나 갈까? 정시는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나는 2등급이네. 그럼 2등급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예요? 11%에서 34%까지. 그 사이에 뭐를 보냐, 여기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아이가 전공을 준비한 역량을 더 크게 보겠죠. 교과 우수 전형은 어때? 교과 성적, 성취도를 크게 보니까. 그럼 여기는 전공 역량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봐요. 그럼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가 어떤 과목을 지금 1등급을 받았고 앞으로 내 진로 목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따라서 이제 학업 내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올 1 잡은 애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내신 관리할까 이렇게 고민이지만 사실 올 1 잡았으면 오늘 여기 안 왔어, 엄마들이. 그렇잖아. 안 오지. 지금 가족과 단란하게 지금 뭐 어떻게 뷔페나 이런 데 가 있지. 연말인데. 근데 2 잡은 애들은 굉장히 다각도로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2 잡은 애들은. 2라도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1학년 아이들이 5등급제지만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건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아요. 대학에.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뭘 제공하냐면 성취도율을 제공해요. 그럼 2등급이라도 성취도는 A를 받을 수 있어. 이 과목은 몇 점부터 우리는 성취도 A를 줬습니다. 비율을 주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2등급이라도 내가 살리고 좀 덜 살리고 우선 살리고 하는 과목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입시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거에서 어머님들이 중요하게 가장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대학에서의 어떤 전공의 변화예요. 이게. 이건 아이들의 진로하고도 매우 관계가 있죠. 지금 상위권 대학부터 중위권 대학까지 계속해서 지금 추세는 뭐냐면 자율 전공의 확대예요. 우리가 올해 지금 대입에서 기현상이 하나 있었죠. 어머니 사탐런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탐런. 이게 이공계를 갈 아이들이 지금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을 17만이나 선택했어요. 17만이나. 그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인 문이과 없애는 거잖아. 통합교육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이 공대를 오는 아이도 사탐 선택해도 괜찮다. 그 대신에 과탐 선택했을 때 과중점을 주죠. 그렇지만 사탐을 선택했다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 현상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적성을 비교해 보잖아요. 적성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인문사회 쪽이 많을까요? 공학, 이공계, 이과 쪽이 많을까요? 인문사회가 훨씬 많죠. 적성 검사하면요 65대 35예요. 근데 지금 사탐론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대부분 상위권 대학 이공계, 이과 전공을 하려고 지금 유리한 방향으로 머리 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짓을 왜 할까? 대학의 모집 인원이 계속 그쪽으로 늘어나고 취업이 그쪽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 고1 우리 지금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뭐가 늘어난다? 대학에 자율전공이, 융합전공이. 여기를 대비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어머니 자율전공에서는 일단 서울대학교는 분명하게 밝혔어요. 자율전공은. 자율전공의 취지가 뭐죠? 대학에 입학해서 본인이 자기의
적성과 역량을 키워서 자기가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자기의 적성을 진짜 발견하고 막 그러겠어요? 잘 나가는 과로 가겠지, 잘 나가는 과로. 그렇잖아요. 그죠? 이 잘 나가는 과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경향이 많겠어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율전공에 일단 뽑을 때는 자율전공으로 확 뽑지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강점을 가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자기 적성에 자기 흥미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과목의 역량을 발휘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흐름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수학이 중요한 거야. 수학이. 이런 변화에 가장 외롭고 가장 정말 이 고난의 길로 가는 아이는 뭐야? 엄마 나 수학 싫으니까 나 문과로 갈래. 나 문과인가 봐. 문과가 없어졌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율전공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수학의 경쟁력, 학업 역량이 예전보다, 왜냐하면 전공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전공 범위가. 그죠? 지금 전부 다 융합, 글로벌, 뭐 자율전공,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고1, 그 다음에 지금 중등 학생들, 굉장히 수학 역량, 수학이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 지금 중3, 중2까지는 그래요. 수학, 과학을 일단은 잡고 가야지 내가 나중에 대학 입시 전략에서 전공 역량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전공 역량이 넓어져야지 지금은 비빌 때가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중1 아이들, 초육 아이들은 아까 말한 어머니들 오늘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수능의 이원화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2030학년도 빠르면 늦으면 아무리 늦어도 2032학년도에는 수능 이원화가 됩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왜? 기초 수능은 그냥 지금 우리가 2학년 때 아이들 공부했던 과목에서 많이 안 까먹었던 거. 지금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2028 과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고2 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대학에서 변별력은 어떻게? 자기가 선택 과목,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안 본 아이는 어떤 애들이다? 수능이 전형 조건에서 빠지는 전형을 택한 아이들은 안 봐도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볼 겁니다. 상위권 대학은. 그 심화 선택 과목은 뭘로 본다? 논서술형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논서술형, 그럼 몇 명이나 지금 지금 45만, 47만이 수능 보잖아요. 공통수능을. 근데 이 심화 수능, 이원화된 심화 수능은 몇 만이 볼까? 많아야 17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AI로 채점을 하고 사람이 검수해도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이거는 핵심이 뭐냐? 심화 교과에 대한 경쟁력이야. 쉽게 말하면 지금 2028학년도에는 확통까지만 수학을 봤는데 고급 미적분, 기하, 여기에 이제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학도 2과목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논서술형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들이 잘 아실 건 뭐냐면 지금 중1 아이들은 언어 역량, 수학 모두 키워야 되고 지금 중2, 중3, 고1은 그래도 가장 내신 학습에서 가장 지금 전공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과목은 역시 수학이다. 그리고 과학을 싫어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거 전공 때문에. 이해되시죠? 지금 서울대학도 아마 자율전공이 지금 최대 거의 한 4,500명 이상 늘어날 겁니다. 더. 그게 이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칠게요. 네. 뭐 질문 있으면 하나.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님 대표님 올해 학부모 교실 또 교실 교육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하면서 아이들이 이 작가님을 좀더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입시 정리를 하고
빼달라고 안 하네. 그죠? 네, 전화 온 거 없었어요. 네, 좀. 큰일 났다. 이제 저는 이제 한 3분 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간 피드백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 이제 집중반이 아니지 이거. 특강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중 수업을 보통 2개 정도 듣고 남은 4시간 동안은 이제 클리닉을 해요. 근데 그때 클리닉 때 과제 검사나 무슨 뭐 클리닉 자료를 풀거나 혹은 주간 테스트를 보거나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금요일에 취합해서 금요일쯤에 항상 어머님들께 문자 날려드리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이 걱정하시는 게 다시 앞에요. 순서가 좀 이상한데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보통 이제 근데 이제 클리닉 시간에는 조교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별로 이제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클리닉 자료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요. 여기 이름도 제 이름 적혀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숙제를 얼만큼 해왔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항상 들어갈 거고 근데 숙제를 해왔을 때도 뭐 게을러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려워서 못 푼 친구들도 있는데 게을러서 못하는 건 좀 약간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지만 어려워서 못 푸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서 뭐 그런 부분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카드를 조교쌤들과 저희 강사진들이랑 주고받고 있고요. 뭐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수업의 특징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내용은 부끄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내용인 게 저에 대한 칭찬들이어가지고 제가 읽을 수는 없는 내용이라서 어머님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제일 뭔가 재밌는 내용이어가지고 귀찮으신 분들은 빨간색 내용 정도만 읽어보셔도 이 사람이 꽤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제가 1학기 때 아이들 등급에 대한 거를 써놨고 이게 등급 보시면 생각보다 등급이 높지 않은데 라고 했는데 이제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좀 못하는 친구들의 등급도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보시면 근데 2학년 반, 3학년 반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가 2등급 이상이 나와서 꽤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저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라에 요거 하나 할게요. 요거요? 마이크인데 네네. 자유 와서 간단하게 오래 안 하. 네, 간단하게 했어요. 이제 두 분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3을 주로 맡으신 국어 선생님, 박세현 선생님 소개드리고요. 그 고등국어 전체하고 그다음에 유식국어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저번 달 11월 초에 수능 끝나고 나서 좀 여유 있게 쉬고 있는데 2년이 돼서 우리 원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수업을 나오게 됐습니다. 마이크 켜고 할게요. 원래 알고 있기로는 오늘 그 고3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노란색 그거예요. 근데 보니까 1학년, 2학년 어머니들도 계신다고 그래서 그냥 아예 원래 계획을 바꾸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제가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학원 강사를 30년을 했어요. 젊어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대치동에서 이제 국어 전문 학원을 2003년 11월에 열어서 2017년 11월까지 하다가 또 이 지역에 저기 어디야 평촌에 무슨 큰 국어 전문 학원이 있어요. 정동민이라고. 거기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좀 안 맞아서 이제 해서 지금은 여러 학원 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느낀 그 국어 과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특히 발등에 불 떨어진 고3 예비 어머니들도 중요하지만 고1 때 특히 저학년 때 국어에 대한 관점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국어는 국어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과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어가 무서운 게. 근데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국어가 무서운 건요. 성적이 잘 오르는 과목이 아니라 성적이 잘 안 내려가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요. 제가 이제 돈을 빌리잖아요. 별로 안 친하고 못되고 성질 나쁜 친구가 있고요. 저를 아주 좋아해주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돈을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갚냐면요. 저한테 잘 대해주는 친구한테 갚는 게 아니라 못되게 대하는 놈한테 갚죠. 악덕 사채업자한테 먼저 갚는단 말이에요. 국어는 마음씨 착한 친구예요. 수학은 아주 고약한 친구고요. 즉 국어는 하루 공부 안 해도 일주일 공부 안 해도 한 달 공부 안 해도 태가 안 나요. 그래서 급한 거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누적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는 아주 국어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게 거기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이 지역보다 또는 저 멀리 지방보다 어디서 많이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냐면 학원을 한 과목당 3-4개씩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있어요. 저기 강남구 대치동이요. 거기 애들에서 국어를 제일 못해요. 국어를 제일 못해요. 수학, 과학은 아주 잘하는데 국어를 제일 못합니다. 왜? 급한 것부터 하냐고요. 이과는 과학하느냐고 안 하고요. 문과는 노느냐고 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가 성적이 잘 안 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저학년 때부터 국어에 대한 감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냥 대뜸 말씀드릴게요. 고1 예비요. 학원 다니실 텐데요. 국어학원. 이번 겨울방학에서 고1 예비 국어는요. 고1 예비 교과 과정을 선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어를 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읽는 방법, 그 다음에 국어에서 국어의 답은요. 애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어가 제일 싫어요. 왜 싫어? 국어는요.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나는 다르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국어도 문제예요. 수학처럼 답이 있고 풀이 과정이 있어요. 그런 관점을 심어주는 게 고1 예비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가면 살짝 어려워지는 게 문법이 있잖아요. 그것들, 요런 거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시면 됩니다. 고2 예비 때는 고2 예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문학 많이 해야 돼요. 문학 많이 해야 됩니다. 문학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 2학년 1학기 때 문학이죠. 2학기 때 독서고요. 근데 문학은 외부 지문들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학 작품과 관련된 용어와 관점들을 알아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수능 끝나고 약간 여유가 있어서 여기 현재 고2 학생들, 고3 학생들 내신을 좀 봐주고 있거든요. 근데 선택지를 읽을 줄 몰라요. 여기서 선택지라는 건 동그라미 1, 2, 3, 4, 5번이 선택지고 보기는 네모 안에 든 게 보기입니다. 선택지를 잘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고2 때부터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학을 겨울방학 때 잘해야 되는 게 문학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2학기 때 곧바로 독서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많이 시켜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고2 예비 때요. 고2 예비 때부터 수능형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게 좋아요. 수능형 모의고사 문제를 한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고2 과정 내신 때는 하면 안 되니까 한 30개 정도만 풀세트로 풀면 어느 정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문제도 못 푸는데 뭐하러 모의고사를 풀어요. 모의고사를 푼다는 건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수능적 사고, 수능식 문제 접근법이 체화되고 체득되는 과정이에요. 공부는 체화, 체득이 중요하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능은요, 초창기 수능은요, 현대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능 수업의 40%가 현대시였어요. 근데요, 2014년 국어 영역으로 바뀌면서 뭐가 중요시 됐냐면 비문학이 중요시 됐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이 엄청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수능에서 그 오답률 높은 거 1등부터 10등 안에 그게 없어요. 문학이 없고 거의 다 비문학이에요. 두 개 빼고 다 비문학이에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비문학을 꾸준히 공부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비문학을 잘하는 방법은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특히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랑 공통합사회 있잖아요. 이거 고1 예비 학생들 꾸준히 잘 공부하라고 하세요. 그런 지문들을 잘 봐줘야 되니까요. 물론 고3들의 비문학은 다른 차원이고요. 1, 2학년 때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그 비문학이 강화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왜 그 IMF 직후에 이공계 기피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공계 중심으로 가자 하면서 아주 근거 없는 얘기인데 문과가 문학이 유리하고 이과가 문학이 불리하니까 문학을 좀 쉽게 내고 비문학을 어렵게 내자 이런 기조로 바뀌었던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얘기인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수능에서 2등급 이상을 받는데요. 근데 제가 2등급 얘기하면요. 다들 1등급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2등급이면요. 11%잖아요. 지금 1학년들 내신하고는 달라요.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니까요. 근데요. 이게 11%인데요. 11%면 한 반에 30명이잖아요. 3등이에요. 한 반에 3등이에요. 근데 3등 아니에요. 3등도 2등급 못해요. 왜냐하면 1등급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애들이 있어요. 재수생은 별로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냐 하면요. 서울 공대 애들이 뛰쳐나와요. 의대 가려고. 지방 애들이 뛰쳐나와요. 지방 의대 애들이 뛰쳐나와요. 뭐 하려고? 서울에 있는 의대 가려고요. 연고대 애들이 뛰쳐나옵니다. 의대 가려고 아니면 서울대 가려고. 한양공대 애들이 뛰쳐나와요. 연고대 의대 가려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되면 1등급이 장악당해요. 그런 애들한테 1등급이 장악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등급 받는 거요. 쉬워. 2등급 받는 게 말이 쉽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들이요. 고3 끝나고 수능 끝나고 다 울잖아요. 집에 오면. 우리 아들도 울었었는데 엉엉. 재수하고도 울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울 수밖에 없어요. 등급이 한 등급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등급 이상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건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의 2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수능은요, 첫째 자기 복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85% 이상이 기존에 나왔던 유형이나 비슷한 걸 물어보고요. 15%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형식 또는 새로운 그동안 안 다뤘던 문제의식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85% 맞으면 1등급 컷이에요. 올해 수능이요. 올해 수능이 그 엄매 본 학생들이, 엄매는 문법입니다. 그 본 학생들이 1컷이 85에서 84잖아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본 학생들이 88점이고요. 그래서, 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나 수능적 문제의식을 충분히만 잘하면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아까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복제되니까 정확하게 기존의 유형이랑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식 접근에 대한 훈련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냐면요. 남들 틀리는 거 안 틀리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요. 남들 안 틀리는 거 안 틀리면 돼요. 남들 틀리는 거 다 틀리면 됩니다. 그러면 2등급이에요. 남들 틀리는 거 하나도 안 틀리고, 남들 안 틀리는 거 안 틀리고, 말이 꼬여요. 남들 안 틀리는 거 안 틀리고, 남들 틀린 거에서 2개, 3개 더 맞으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남들 안 틀리는 거 다 안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 이상 맞으려면 어때요? 남들 안 틀리는 것 중에서 거의 안 틀리는데 어쩌다 1-2개 실수로 틀리고, 남들 틀릴 만한 거 한 2개 정도 맞으면 안전한 2등급이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냐? 남들 안 틀린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맞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다 맞힌다? 불가능해요. 아니, 수학은 100점 맞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국어를 다 맞을 생각하는지 애들이 왜 이렇게 용감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1컷이 85점이었다니까요. 다 맞히면 뭐예요? 3개 틀려도 91점 받아도 의대 가는데요. 지방의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걸 꾸준히 훈련하고 습득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려서부터 계속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고2 예비 12월부터 저한테 와서 팀으로 했던 애들 중에서 2등급 아래로 떨어간 애들 한 명 있어요. 한 명. 다 2등급 이상, 어떤 애 1등급 이렇게 받긴 했는데 꾸준한 훈련 속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남들 안 틀리는 거 안 틀리는 건 중요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잘 해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드리고 또 드릴 말씀은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지루할 테니까 요거 드리면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 어머니들 중에서 우리 애 엄매해야 되느냐, 화작해야 되느냐 많이들 하시는데요. 문과는 엄매시키세요. 왜냐하면 사탐 공부할 양 얼마 안 되잖아요. 과탐에 비해서. 이걸 이 시간에, 사탐 줄이는 시간에 수학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들 중에서 보면 내신 버리고 수능 올인할 때 보면 수능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 시간에 이거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문과는 그나마 과탐에 부담이 없으니까 엄매시키시고요. 또 엄매를 왜 해야 되냐 하면요. 지금은 뭐 가천대 국민대 그러면 화내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이제 11월 되면요. 가천대라도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나요. 쭉 줄 서요. 거기 수십 대 1이잖아요. 약술력 논술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국어예요. 그거 문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과는 그거 시키시고, 이과는 과탐할 시간 너무 많아서 부족하다면 엄매시키지 말고 화작시키셔야 되는데, 근데 현재 고2 예비 어머니들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걔네들 다 똑같은 그 선택제 없어. 말도 안 되는 제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3은요, 제가 수업을 쭉 돌려봤더니 프로야구 감독 같은 경우는 1년 어떤 계획 다 잡잖아요. 선발 누구 내보고 쭉 하잖아요. 저도 이제 38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쭉 잡아봤더니요,
겨울방학 10주, 거기 저 써놨을 거요 제가? 예. 겨울방학 10주부터 쭉 써놨는데, 노란색 표지로 돼, 약간 촌스러운 노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그게 제가 만든 건데요. 네. 겨울방학 10주고요. 근데 이제 10주인데 약간 한 9주로 줄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좀 늦게, 방학을 늦게 해서. 그 다음에 상반기 10주, 그 다음에 여름방학부터 구평까지 12주, 마지막 6주. 그러면 수능 보러 갑니다. 네. 금방이에요, 금방. 그래서 그 겨울방학 때는 뭐냐면 수능 기출문제 한번 10년치 봐야죠.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 연습하고 문학 개념 잡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수능 특강, 1월 말에 수능 특강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미리 수능 특강을 뭐 볼 필요는 없고, 이건 이제 1학기 때 학교 내신도 하니까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지문 작품을 다른 지문으로 공부하는 걸 이제 1학기 때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쭉 1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어는 유행은 없어요. 유행은 없고, 원칙과 반복론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3들은 본문을 보다 정밀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연습이 중요하고, 1, 2학년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요. 꾸준히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원장님 다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면 좀 질문을 받아야, 질문하실 어머니 있으면 3분만 받을게요. 없으시면, 네. 네, 그러면 없는 걸 알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의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선생님, 저희 대표 강사분이 이승 선생님이 수능 기준을 조금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선생이고요. 그 받으신 자료에서 사진이 백종원 닮은 사진이 제 자료입니다. 되게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죠? 예. 오늘 되게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버라이어티하게 오셨는데, 저희 영어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오늘 이제 궁금하신 거 없을까요? 자, 제가 이제 그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올해 수능 얘기 다 들으셨죠? 올해 수능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교육과정평가 원장이 수능 영어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뉴스에 다 보셨죠? 그쵸? 보셨는데 뉴스를 어디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 수능이요. 어떤 수능이었느냐?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다 풀었어요. 다 풀고 이 시험의 난이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번 수능 영어에 대해서 평가원 측에 책임은 없습니다. 수능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저도 풀어봤는데 이번 수능 영어가 특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현상이 왜 발생했느냐? 사실 이 현상의 기원은요. 어디서부터 발생했느냐? 올해 6월 평가원이 문제였어요. 올해 6월 평가원이 역사상 가장 쉬운 시험이었거든요. 1등급이 2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고3 친구들의 눈높이가 어디 맞춰져 있었느냐? 6평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6평에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커리어 하이를 만들어냈거든요. 아니, 고1, 고2 때 1등급 20%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가 어떤 줄 아느냐? 영어 1등급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던 게 제가 고3을 지금 이제 20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만큼 여름방학 때 고3 수강생이 안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패착이었고,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거기 첫 페이지, 2번째 페이지에는 그냥 심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수강 후기 하나 실어놨고요. 우리 이제 밑에 있는 자료인데요.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대치 메가 캠퍼스 안산에서 대표 강사를 맡고 있고, 학교는 명덕여고 졸업했고요.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서울대 영어교육과 졸업했습니다. 졸업했고, 지금 이제 뭐 대치 목동, 그 다음에 기타 등등해서 우리 고3 친구들 전문으로 그렇게 단과 수업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학원은 창립 멤버입니다.
작년 멤버고 올해 수능 영어 말씀을 드릴 텐데 어머니가 받으신 자료에 있습니다. 올해 수능 영어 등급 비율입니다. 이 등급 비율은요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1등급이 지금 3.11% 나왔어요. 이게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수치긴 해요. 원래 절대평가에서 이상적인 1등급 비율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8%입니다. 왜 8%냐? 이거 상대평가의 1등급, 2등급 그 사이를 겨냥해요. 그래가지고 평가원에서 한 8% 정도가 나왔다 이러면 가장 이상적인 시험, 이거보다 적게 나왔다 이러면 어려운 시험, 이거보다 많이 나왔다 그럼 문제가 있는 시험, 이렇게 분류합니다. 분류하는데 사실 우리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에서도 1등급 비율이 몇 %죠? 4%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동점자까지 전부 다 1등급 처리해줘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는 사실 상대평가일 때 한 번도 4%가 1등급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5에서 6%입니다. 5에서 6%인데 지금 뭐 수치만 놓고 보자면 역사상 가장 적은 영어 1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수형 통틀어서 1등급 숫자가 당연히 가장 적습니다. 적고요. 근데 사실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수치는 뭐냐? 2등급 비율이에요. 2등급 비율이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급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게 우리 반에 영어 1등급이 없어요. 2등급도 잘 없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어머니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가 지금 어떤 데이터입니까? 전국에서 영어 잘한다는 뭐 외고, 자사고 애들 다 꼈고요. 수능 잘 본다는 N수생 애들 다 끼어있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고 이게 사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허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이런 비율이 나왔는데 왜 어머님들 지금 여기에 관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관심은 여기 있으셔야죠. 여기 있어야 되고요. 저기 이제 이거를 수치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자료 4페이지에는 올해 수능 등급 비율하고 작년 수능 등급 비율을 실어놨어요. 근데 작년에도 수능이 이거 되게 어려웠다고 말이 되게 많았던 시험이거든요. 작년에도 1등급 비율이 4.71%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수능도 영어가요 상대평가였어도 1컷이 90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절평 무력화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능 데이터는요 계속 상대평가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더 충격적인 스코어를 보여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 어디죠? 대원외고입니다. 대원외고에 저기 영어 선생님 중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대원외고 역사상 최악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대원외고 이번에 영어 1등급 비율이 30%가 안 돼요. 대외적으로는 30%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일외고에도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기 대일외고가 영어 1등급 비율이 20%고요. 명덕외고는 제 모교인데요. 명덕외고는 이번에 영어 1등급 비율이 22%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했더니 가끔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때는 뭐 명덕외고에서 영어 1등급 비율 어땠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서 영어 전체에서 2명 틀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런 정도만 했거든요. 너 때문에 평균 100점이 안 나온다고. 농담 삼아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우리 현역 친구들, 특히 현역 친구들이 그 수능 영어를 망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거 사실 겉으로 나온 데이터고 이게 입시에 미치는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저기 올해 12월 24일 정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대충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입시 일정에서요. 그때 수시 2월 인원이 업데이트돼요. 수시 2월 인원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전부 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를 수시로 보내야지. 거의 대부분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수능 최저예요.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예요. 지금 고3 친구들이 대학교에 못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다 수능 최저예요. 근데 지금 올해 수시 2월이라는 업데이트를 왜 말씀드렸느냐? 올해 영어가 박살이 나면서 애들 수시 최저 기준을 충족시킨 비율이 급감해 버렸어요. 제가 퀴즈 몇 가지 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능 말고요.
이번 수능 정확하게 데이터 안 나왔습니다. 지난 수능,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전 과목 수능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전 과목 수능 1등급 비율이요. 작년 수능 때 0.2% 나왔어요. 0.2%가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메이저 의대 컷이에요. 그냥 의대 말고요. 뭐 서울대, 연대 이런 데 있잖아요. 울산대 뭐 이런 메이저 의대 컷이 0.2%입니다. 지금 정시로 서울대 간 애들이요. 전과목 1등급이 아니에요. 전과목 1등급 나오잖아요. 서울대는요. 그냥 넉넉하게 붙어요. 심지어 경영도 붙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새 연고대 간 애 있잖아요. 심지어 2등급 2개 껴있는 데 되게 많아요. 많고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원서를 써준 친구가 있는데 여학생입니다. 참고로 이 여학생이요. 국수탐이 333이었어요. 국수탐 333이면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그렇죠? 참고로 이 친구 어디 갔느냐? 이대 갔어요. 이대 갔는데 물론 약간 페이크가 있습니다. 이대 이제 이 친구가 영어 1등급이었는데 이대가 정시로 가면요. 영어 등급당 마이너스 8점을 까버려요. 그러니까 이대는 영어 2등급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8점이에요. 못 가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 하나 챙겨가지고 사실 이제 국수탐 3, 4년 나왔는데 이대 어쨌든 간에 추가 합격을 했지만 붙긴 붙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수능을 되게 못 봐요. 수능을 되게 못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한번 내리겠습니다. 참고로요. 경희대 인문논술 요 수능 최저가 2개야 뭐예요? 자, 이번엔 아직 이거 데이터 안 나왔으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경희대 인문논술 최저 통과 비율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응시생 중에서? 2개야 뭐예요? 되게 널널해 보이잖아요. 그쵸? 작년에 17%였어요. 올해 17% 될까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설명해 드릴 때 영어 얘기도 되게 중요했지만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제가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명도계고 그 합격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도계고 친구들 수업을 하는데 제가 명도계고 설명해야 할 때마다 드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어머님들 여기 왜 오셨어요? 전부 다 내신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학교의 고민은 뭐냐? 학교의 고민 내신이 아니에요. 수능 최저 채우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해야 입결이 나오거든요. 이거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좀 부모님들께서 시각 자체를 한번 좀 교정하실 필요가 있다. 어떤 시각 교정하셨느냐? 우리 아이를 내신만 시켜서 대학에 보내겠다.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내실 수 있느냐? 우리나라 대학 정원이요. 지금 아이들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요. 원서를 쓰면 무조건 붙어요. 무조건 붙습니다. 그거 사실 지금 대학 가는 게 어려운 세상은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대학을 보낼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자, 이런 시각하에서 좀 더 보시자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우리 아이 수능 최저를 뭐로 채울 거냐. 이거부터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이제 여기서 예비 고3 부모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비 중학생 부모님들 계신데, 저희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희 딸이 요새 중2병에 걸렸어요. 저희 와이프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 우울증에 걸렸느냐? 집에 가면은 와이프가 울고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야, 뭔 일 있어? 이러면, 가연이가 또 답지를 베꼈어. 수학 답지 베꼈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애들 다 답지 베껴. 내가 고3 애들한테 물어봐도 우리 딸이 답지 베꼈다 이러면 전부 다 빵빵 터져. 여기서 답지 안 베껴본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다 답지 베껴봤어요. 바뀌었는데 저희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이제 묵동에 있는 CLC라는 어학원을 다녀요. CLC라는 어학원 다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충격받았던 게 얘가 암기 자료라고 단어 암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왔느냐? 해커스토플 어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팔레올리틱이라는 신석기 시대의 이런 뜻의 단어가 있는데 얘가 수능 영어에서 한 번도 이 단어를 알고 풀어야 된다고 미션을 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수능 시험지 있었긴 하지만 무조건 주석이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애한테 팔레올리틱을 암기시킨 다음에 이걸 어휘 테스트를 보더라고요. 제가 순간 이렇게 사실 뱉으면 안 되는 말인데 애 앞에서 야, 니네 영어 선생님도 몰라. 이래버렸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중2병 걸렸고 답집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 학원에서 뭐도 시키느냐? 아니, 얘한테 고3 순서별 문제를 풀리더라고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 했던 문제인데 애가 풀고 있길래 가연아,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빠, 일단 단어부터. 단어 학원에 다 알려줬잖아. 학원에 단어는 다 알겠어, 이제. 그럼 이게 왜 답인지 알겠어? 죽어도 모르겠어. 아빠가 설명 좀 해봐. 이래가지고 애 앉혀놓고 설명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좀 가르친다 이러더라고요. 딱 이 뉘앙스를 이러는데, 아니 사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영어라는 과목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세요. 제가 고3 설명회 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어머님을 제가 맞춰볼까요? 지금까지 영어 한 과목에 돈 얼마 쓰는데 영어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고3 전까지요, 큰 거 한 장 쓰고 오세요. 1억 쓰고 오세요. 그 다음에 애를 좀 빡세게 돌렸다 이러면요, 영어 유치원 안 보냈잖아요. 그래도요, 고3 전까지요, 한 4, 5천만 원 쓰고 오세요. 사실 이게 말이 좋아서 4, 5천만 원이지, 저도 학원생인데 저희 딸 학원비 더럽게 아깝거든요. 아니, 애들 학원비 본 다음에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기 CS라는 어학원이 이 시간당 그 지불하는 요 페이가 제 페이랑 똑같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빡세게 일해가지고 수업 준비해서 수업하는데 이 인간들은 그냥 앉아서 누리면서 이 페이를 받아가나 이랬는데,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좀 좋은 지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출을. 안 쓰실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쓸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얘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그러는데, 자, 일단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수능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수능시험장에서 내가 평상시 실력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어떤 과목일까요? 평상시 실력 거의 그대로 보는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일까요? 수학이에요. 수학은요, 더 틀려도 하나 더 틀리고 더 맞아도 하나 더 맞아요. 도전개찐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요. 수능 과목 중에서 점수가 가장 등락폭이 심한 과목이 뭘까요? 국어예요. 국어는요, 평상시에 100분이 98, 99 찍던 애들이 수능 시험장 들어서 귀신같이 3등급 받고 와요. 누가 시험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국어 다음으로 점수가 가장 왔다 갔다 하는 과목이 뭘까요? 탐구예요. 우리 어머님들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탐런 들어보셨죠? 사탐런. 문이과 통합과정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단 첫 번째 확통런이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이과 지향 애들이 미적을 하는 게 아니라 확통으로 달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 과탐 빡세잖아요. 과탐 빡세니까 이제 특히 고3 아이들 어떤 좀 많이 하느냐, 상위권 애들도 한 과목을 사탐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문과 지향적 애들이 사문이나 지리 이런 데서 등급이 안 나와요. 원래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과 애들이 상위권이 많고 그 성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의대가 있는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영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영어가 제가 보기에 수능에서 우리 점수가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두 번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황당한데,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국어하고 탐구로 수능 최저를 채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꼭 재수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수시로 보낼 거면요, 수능 최저 어떻게 채우실지 이거 무조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절평은 무력화됐습니다. 누구도 1등급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그 수요일 날 데이레고 수업을 들어갑니다. 데이레고 이제 고3 수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첫 수업이어가지고 제가 그 학원 원장님한테 조교할 친구를 하나 구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학원에서 이제 조교할 친구를 하나 구해줬어요. 이 친구가 데이레고 전교 5등입니다. 전교 5등인데 이번 수능에서 89점 나왔대요. 데이레고 전교 5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누구도 1등급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느냐? 수능 영어가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진짜 웃기는 게요, 전교 1등은 수능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잘하니까. 근데 1등이 안 하잖아요? 2등도 안 해요. 2등이 안 하잖아요? 3등도 안 해요. 3등이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380등까지 안 해요. 그냥 다 같이 안 하고
애들 전부 다 내신만 하잖아요. 그렇죠? 내신 때 반짝 반짝 반짝.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는 안개 과목이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타산지석인가 아니면 직접 몸으로 경험할 것인가 내년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년 수능 영어도요 이게 8%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등급 비율이요. 왜냐면 이거는 출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수능이요 저기 많은 부모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수능 영어 정말 어려웠습니까? 한 문제 어려웠어요. 24번 제목 문제요. 빈칸 문제가 아니라 제목 문제 하나 어려웠어요. 나머지 문제들은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굉장히 평이했고 이거는 데이터의 왜곡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수능 독해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러 가서 영어 독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영어 독해가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가 돌려서 여쭤볼까요? 여기서 혹시 학력고사 보시면 되십니까? 다 수능 세대시죠? 그렇죠? 예,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학력고사 때 영어 독해하고요, 수능 때 영어 독해가 다른 개념이에요. 학력고사 때는요, 우리가 이제 영어가 Grammar Translation Method 이래가지고 문법 번역식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어가 뭐 하는 거였냐? 문법을 빡세게 암기해서 우리 문장 자체를 번역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들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새 애들 내신 때 이거 하잖아요. 문법 빡세게 해서 문장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학력고사 때 패러다임입니다. 지금은요, 영어 교과서 펼쳐보시면요, 거기 어떤 말이 나와 있느냐,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이래서 저희가 CLT라고 부릅니다. 의사소통 기능에 주안점을 둔 영어 교육이 지금 패러다임입니다. 수능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영어는요, 의사소통 기능이 중요해 라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 기능이 뭐냐, 말을 영어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영어는요, 애들이 영어로 말하는데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럼 관심이 어딨느냐? 애들 대학교 가서 책 보는 거예요. 원서 읽고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영어에서 고3, 고등 영어에서 얘기하는 의사소통 기능은 뭐냐? 이게 상대방이 말하는 거, 상대방이 글로 써놓은 거, 이걸 잘 파악하기예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 독해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주제 파악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짓을 하느냐, 우리 이제 자료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수능 영어 독해가 번역 자체가 목표라면은 번역한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풀었던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고3 친구들이 풀었던 빈칸 문제입니다. 저랑 같이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릴게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디지털 보존이 의미하는 바를 정립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다뤄야 될 질문은 실제로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는가이다. 이는 정보 콘텐츠가 물리적 매체에 풀 수 없게 고정된 아날로그 환경에선 분명하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가 빈칸의 일부가 아니다. 비트 스트림은 그것이 읽히는 매체와 관계없이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보인다. 물리적 이동 장치가 필요하지만 원본 매체를 읽을 수 있는 다른 기기에서도 비트 단위와 완벽한 복사본을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원본 이동 장치의 보존은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 정보를 전달하는 물리적 매체는 대부분의 아날로그 매체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존 과정의 일환으로 디지털 정보를 한 물리적 이동 장치에서 다른 이동 장치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존해야 되는 것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매체에 담긴 정보이다. 자, 1번 플랫폼, 2번 저장, 3번 메시지, 4번 도전, 5번 변형입니다. 몇 번일까요? 자, 객관식일까 한번 찍어보시죠. 2번. 자, 2번 나오셨습니다. 또 다른 번 없습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의 상위권 친구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부모 설명회에서요, 말씀하시는 답이 전부 다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건 1번이나 2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영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이러시는 반응인데, 다 기억나시는 것만 가지고 제가 뜯을게요. 자, 우리 빈칸 문장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the medium is not the part of the 빈칸. 자, 매체가 빈칸의 일부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머님들 2초만 생각해 보세요. 미디엄이 빈칸이 아니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 빈칸하고 미디엄은 서로 같은 말일까요? 반대말일까요? 당연히 반대말이겠죠. 왜요? 매체하고 빈칸이 서로 같지 않으니까요. 그쵸? 자, 다 빼고 시간 관계상 맨 마지막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it is not the media itself, but the information on the media that needs to be preserved. 이랬는데, 자, 이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not A 법비 구문이죠. 그쵸? 다시죠. not A 법비 뜻이 뭐죠? A가 아니라 B다 이겁니다. 그쵸? A랑 B랑 서로 뭐가 되나요? 예, 반대말이 됩니다. 이 문제의 미션은 뭐였느냐?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이걸 찾으라는 게 미션이었어요. 자, 더 추억 돋게 말씀드릴까요? 미디엄, 이거 라틴어 명사형입니다. UM으로 끝나는 명사요. 복수형이 R로 끝나죠. 그렇죠? 데이텀, 데이터, 미디엄, 미디어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미디어하고 대척점이 있는 게 뭡니까? 예,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빈칸에는 information, 정보하고 가장 유사한 성질의 말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1번 platform, 2번 stories, 3번 message, 4번 challenge, 5번 transformation. 자, 답 몇 번일까요? 예,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요게 실제로 우리 평가원 기출 빈칸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죠? 번역한다고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영어라는 게 개념이 뭐냐? 문장을 잘 해석하고 번역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비극의 씨앗이에요.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수능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 영어하고 수능 영어는요, 분별 정립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이에요. 아예 다른 과목이에요. 저도 고3 친구들 내신도 하고 외고 친구들 내신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지문을요, 그 내신 버전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럼 저도 이럴 거예요. 우리가 자 try to establish what is meant. 자, what 별표쳐 that 아니야. 저도 이랬을 거예요. 내신할 때는요. 다른 과목입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다르게 준비하시는 게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자, 이제 그 뒤에 뭐 수능 영어의 본질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거는 됐고, 뒤에는 이제 제가 고3 설명회 때 드리는 자료여서 이러는데, 제가 이제 저희 학원 대표 강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고3 친구들만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1, 고2, 그 다음에 우리 중등부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다르게 계십니다. 다르게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짤 때 저희 학원은 예, 수능 플러스 내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좋은 학원은요, 결국 애들을 대학 보내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이제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중학교 2학년 딸내미를 저희 와이프가 가장 보내고 싶어 하는 학원은요, 어떤 학원이냐? 그냥 학원에 많이 붙잡아주는 학원이에요. 자기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희 첫째 딸이 우리 와이프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우울증의 원인인데, 우리 어머니들 저기 수학 전문 학원 중에 이런 데 있잖아요. 일주일에 5일 부르는데요. 그쵸? 저 이런 학원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느냐? 아니, 일주일에 5일 수학 학원 불러대면 다른 과목을 언제 공부해요? 그리고 5일 동안 불러다 됐는데 점수를 못 올린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혀 깨물고 죽어야 돼요. 저는 좋은 학원과 좋은 선생님은요, 어떤 학원과 어떤 선생님이냐? 애 고생 덜 시키고 성적 잘 내는 학원이에요. 아버님 계신데 외람되지만 되지만 저는 이제 공익 출신이거든요. 네, 저희 이제 현역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현역 친구들이 같이 술 먹을 때, 야, 너 군대에서 최악의 상관이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봐요. 잘 모르지. 갔다 왔어야지 알지. 이러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최악의 상관은요,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상관이래요. 공부할 때 최악은요, 공부 많이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안 하고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많이 하고 잘하는 거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적게 하고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정도 이제 그 학원으로 밥 먹고 살면서 뭐 수능 만점 받은 아이, 그 다음 뭐 저기 서울대 의대 간 아이, 그 다음에 서울대 경영 간 아이, 이런 애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해보면요, 이 친구들이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뭘 잘하느냐? 기본적으로 케바케로 공부하지 않아요. 이거를 다 하나씩 병렬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리와 개념, 이걸 쫙 꿰뚫어서 이걸 한 큐에 기억해버려요. 작년에 제 반에 저기 이제 목동 쪽에서
서울대 경영 붙은 명덕 외고 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명덕 외고에서 내신도 전교에서 한 7등 정도 했고 수능은 명덕 외고 전체 1등이었어요. 이 친구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이 친구 수능 점수 가지고 정시를 돌려보니까 서울대 경영이 한 4점 넘더라고요. 뭐 결국 수시로 경영을 갔는데 이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웃겼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겨울방학 때 맨 처음 수업 2번 딱 듣더니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시킨 대로 하니까 다 되는데요. 뭐야? 전 맨 처음에 이 친구 그때 실력을 몰랐으니까 저는 남자애들 떠드는 허풍인 줄 알았어요. 허풍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 2주 동안에 떠들었던 거 원리나 개념을 다 받아먹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친구 1년 동안 6평, 9평, 10일을 합쳐가지고 저기 시험 전체에서 영어 딱 한 번 틀렸습니다. 9월 달에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너는 시험장 가가지고 일부러 3개 틀려와. 억울하잖아. 90점도 1등급이고 100점도 1등급인데.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고생을 좀 덜 시키고 공부를 잘 시키시려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님들 좋은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좋은 사람한테 배운 게 맞고요. 공부를 해본 사람한테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저희 딸 학원 보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가지거든요. 2가지 보는데 일단 첫 번째 학원 교재 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교재 좀 보여주세요. 저 상담 듣지도 않아요. 사실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이 제 기준에는 저는 학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교재 좀 봅시다. 이건 2번째로 선생님들 프로필 봐요. 선생님들 학벌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한번 살짝 얘기도 해봐요. 얘기도 해보는데 저는 모쪼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낮에 몸살 걸려가지고 끙끙 앓다 왔는데 저한테도 그다음에 부모님들한테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모쪼록 저기 어머님들 학원 선택하실 때 정 같은 거 이끌리지 마시고요. 예, 왜 정 말씀드렸냐면은 요새 초등학원에서 애들을 안 놓고요. 중등부 학원에 안 보내요. 지네 중등부 모르면서. 중등부 학원에서요. 애들 안 놓고 고등부 안 보내요. 지들이 고등부에 뭘 한다고요. 고1, 2 학원에서요. 고3 학원에 안 보내요. 지들이 고3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도대체 수능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할 말 정말 많지만 진짜 수능의 숫자도 모르는 애들이 수능 영어 한답시고 그다음에 수능 수학 한답시고 진짜 깝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엔 사실 진짜 쟤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인데 사기꾼한테 자꾸 돈 쓰시더라고요. 사기당하시는 거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